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 제1회 축산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립유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대립유전자와 비대립유전자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립유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는 그러면 우성 효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비대립 유전자 이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를 물어보면 상위성 효과를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립 유전자는 우성 효과, 비대립 유전자는 상위성 효과,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정리를 해 두십니다. 상가적 효과는 서로 상에 더할 가짜죠. 이거는 뭐냐면 두 유전자가 어떤 형질을 발현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상가적 효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산란지수를 옳게 설명한 것. 산란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헨하우스 프로덕션이 있고 다른 하나는 헨데이 프로덕션이 있어요. 여기서 물어본 것은 이제 헨하우스라는 것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헨하우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1번, 일정 기간의 총 산란수를 기간 내 매일 생존수로 나눈 것. 그게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체크 단어를 보면 매일 여기에 체크를 하십니다. 두 번째, 일정 기간의 총 산란수를 그 기간 최초의 마리수로 나눈 것. 여기가 이제 다른 점이죠. 가나다라번을 보시면 일정한 문맥 내에 이제 다른 용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용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4번, 일정 기간의 총 산란수를 그 기간 마지막 날,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라번, 일정 기간의 총 산란수를 그 기간 평균,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십니다. 그러면 헨하우스 프로덕션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총 산란수를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양기업에 있어서 이 헨데이, 헨하우스를 측정할 때는 1년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정 기간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총 산란수를 그 기간의 최초의 마리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초라는 맛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 입식한 수를 얘기합니다. 입식한 마리수를 표현을 합니다. 처음 내가 100마리를 입식해서 1년 뒤에 보니까 80마리만 남은 겁니다. 20마리는 폐사했을 수 있죠, 중간에. 그러면 1년 동안의 총 산란수를 100마리를 처음 입식한 100마리로 나눌 거냐, 아니면 맨 마지막 날 생존해 있는 그날 80마리로 계산할 거냐, 그 두 개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헨하우스는 처음 입식한 마리수로 나눈 것, 이렇게 정의를 하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문은 최초의 마리수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나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이것을 정의하자면 입식한 마리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 답원을 보면요, 총 산란수를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1년 기간의 첫날, 입식한 날과 끝나는 날에 살아있는 산란계의 마리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헨데이 프로덕션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henday를 물어보면 마지막 날을 답하시면 되고요. henhouse 그러면 입식한 마리수를 답하시면 됩니다. 두 개, 나번이냐 다번이냐가 산란지수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3번) 유구의 모색 유전자 적색과 하나씩 표기하겠습니다. 적색과 백색 유전자가 대립관계에 있을 때 2000두에 대한 모색을 조사한 결과 적색은 720두, 조모색 960두. 조모색이라는 것은 색깔이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백색 320두가 조사되었다. 이때 적색 유전자의 빈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빈도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자의 빈도는 루트를 씌워서 총 마리수가 얼마예요? 2000두죠. 총 마리수에 대한 어떤 색의 빈도예요? 적색. 그러면 적색 720두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값을 풀면 0.6이 나옵니다. 이거는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색이 아니라 조모색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조모색 960을 계산을 하시면 되고, 백색 그러면 320을 분자값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나머지의 유전자 빈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트 값 푸시려면 공학년 계산기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하셔야죠. 근데 이제 9급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산기 지참이 안 되거든요. 공학용 계산기도 계산기 지참이 안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루트 값, 자승값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그거를 유추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어렵게 나오면 루트 값을 푸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축산기사 보시는 분들하고 9급 공무원 보시는 분들하고는 요 계산식이 나올 때에는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십시오. (4번) 젖소의 후대 검정용 후보 C 숭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C 암소의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 것.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후대 검정용 후보 C 숭아지. 여기 밑줄을 그시고요. 위한 C 암소의 자격 요건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점 단어는 뭐예요? C 암소의 자격 요건입니다, 지금. C 암소 자격 요건. 첫 번째, 외모 심사가 90점이나 끊고요. 등록 기간에 혈통 등록이 안 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가번은 앞에 점수를 몰라도 혈통 등록이 안 된 것 그러면 이미 답에서 제외됐죠. 혈통 등록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 등록입니다. 혈통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등우라든지 그다음에 종무라든지 종빈우라든지 그러한 검정 후보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혈통 등록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어느 농장에서 부와 모는 누구였고 그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검정에 필요한 최소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 것,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것이죠.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이제 문제가 하나 또 틀린 게 점수가 90점이나 여기가 잘못됐거든요. 이 부분도 80점으로 여러분들이 교정을 해야 됩니다. 외모 심사는 80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요. 외모 심사 점수가 70점이고, 여기도 틀렸죠? 잘못됐습니다. 80점이고, 만성질환이 없는 것. 이 부분은 맞았습니다. 만성질환이 없을 것. 그러니까 C암세 자격 요건을 보면요. 혈통 등록이 된 것, 만성질환이 없을 것. 세 번째는 초산차 이상으로 정상적인 번식 기록을 갖고,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혹은 정상적인 번식 기록, 혹은 발정, 이렇게 나옵니다. 발정 주기. 두 개 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번식 기록과 발정 주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외모 점수는 75점 이상인 것,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가번, 나번, 다번은요, 여러분들이 일단 외모 심사 점수가 80점 이상이다라는 것만 알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여기서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점수에서. 그래서 C암소는 점수가 80점 이상인 것. C수소 그러면 75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혼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번. 산유 능력은 1일 2회. 젖소죠. 1일 2회. 그 다음에 305일 착유, 305일 보존 기록을 기준으로 유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가축계량협회에서 정한 선발 형질에 대한 유전 능력이 상위 4%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검정 대상에 대한 기준 조건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립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형 접합체의 개체가, 여기서 이형 접합체의 개체가, 그러면 동형 접합체 AA 대문자, 그 다음에 A, B, A, 소문자 A, 소문자 A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동형, 우성, 열성, 이게 이형, 이제 다른 것이죠. 동형 접합체의 개체보다 성격이 우수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것을 초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항 접합체가 동형 접합체의 개체보다 우수한 현상을 초우성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동형 접합체가 우성으로 나타나야 되죠. 같은 거, 우성이든 열성이든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것이 더 우수한 현상을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형 접합체가 우성을 나타내는 것을 초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성은 말 그대로 우성에 대한 이제 반대, 억압되는 그러한 형질을 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성은 한쪽 성에만, 수컷이든 암컷이든 한쪽 성에만 자주 발현하거나 한쪽 성에만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한성입니다. 이 용어를 외우실 때는요, 영어하고 같이 외우십시오. 그러면 영어를 보시면 리미티드, 그럼 제한된, 그죠? 한쪽 성에만 국한된, 제한된, 이해하기가 이제 쉬우신 그런 용어입니다.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상되지 않은 형질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돌연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맹, 이것도 돌연변이죠, 여러분. 생맹, 돌연변입니다. 혈우병, 돌연변입니다. 그런 것도 다. 6번. 어느 고기소군의 일일 평균 증체량이 1kg이고, 그럼 어느 고기소군, 그러면 그 용어 자체가 그 개체란 뜻이잖아요. 어느 한 개체를 딱 지금 주어졌죠. 이건 주어진 개체고, 육종의 목적으로 사용된 군은 평균 증체량이 1.25kg으로 할 때 선발차는, 이렇게 물어봤죠. 축산기사에서는 선발차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발차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금방 풀겠죠. 그래서 이거 어려우시면요, 평균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평균에서 내가 원하는 개체의 숫자를 뺍니다. 외우실 때는요, 모평균에서 개체의 값을 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십니다. 모평균. 그러니까 사용된 군의 평균이니까 모평균이죠, 전체에. 모평균이 얼마였어요? 1.25였죠. 그래서 모평균 중에 한 개체, 그 개체는 1kg였습니다. 그죠? 이거 빼면 0.25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혼동되는 게 모평균에서 개체를 뺄 거냐, 개체에서 모평균을 뺄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 주어진 게 가번은 마이너스 0.25, 나번은 0.5 이렇게 주어졌죠. 어느 쪽에서 뺐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번이 될 수도 있고 다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평균에서 개체를 뺀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십니다. 이것은 종축으로 선발된 개체의 평균에서 모집된 평균 이렇게 뺐죠. 7번 어떤 개체의 유전상을 알기 위하여 열생의 호모 개체를 교잡하는 검정 교배를 나타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개체의 유전자형을 알기 위하여 그다음에 열성의 호모 개체를 교잡하는 이 부분입니다. 열성의 호모 개체. 그 호모 개체라는 것은 이제 같은 거니까 이 형태 소문자 삐삐 열성 아니면 대문자 삐삐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호모 개체 그러면 이 형태든 이 형태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열성 그랬으니까 열성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가번, 나번, 다번, 라번을 보니까 열성을 나타내는 호모 개체는 라번뿐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는 겁니다. 가번은 호모 개체는 맞는데 다 우성이죠. 이 부분은 우성이죠. 나번은 하나는 우성이고, 그죠? 이 부분은 우성과 열성이 같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성과 열성, 우성과 열성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이것은 호모가 아니죠. 헤테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호모와 헤테로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호모와 헤테로를 이형이냐 동형이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8번) 가축의 유전적 개량에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선발 강도 영향을 미치죠. 얼마나 조금 더 선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강도죠. 나번 선발의 정확도, 유전적 변이폭이 커야죠, 여러분. 그래야 내가 평균보단 커야 선발할 의미가 있잖아요. 뭐 평균치나 나나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라번 일시적 환경 효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일시적 환경 효과는 유전적 개량에 미치는 요인이 아니죠.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이 환경 효과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환경의 효과가 적게 영향을 미치고 순수하게 유전력으로만 이행됐을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사실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9번. 다음 가계도에서 아래 근교 개수는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고 아예 정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하셔라. 저 이렇게 됐죠. 어차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25%, 12.5%, 뭐 이 정도일 거다. 3대째가 되면 2번 같죠? 만약에 3번이 가면 37.5%가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축산기세에서는 아직 이 2대를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2번 좀 거쳤는데 계속 이 문제가 나오고 단지 여기에 이제 기호만 다르게 나옵니다. 저게 R이 뭐 X로 나오고 이쪽에 A, B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지 형태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형태가 딱 나오면 이거는 전형매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전형매일 때는 퍼센테이지로는 25% 아니면 개수로는 0.25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반형매일 때는 12.5% 이렇게 그러면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반형매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었어요. 출제가. 지금까지 축산기세 출제는요, 거의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의 90% 정도 나왔고, 한 번 3대째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상태 3대째. 한 번 더 갔습니다. 더 갔을 때 30.5%를 물어봤고, 여기서는 25%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기사에서는 일단 이 문제를 알아두시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계산하는 식보다는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요. 그래서 근교계에서 구하는 값은 이렇게 됐습니다. 2분의 1의 자승, 한 대 이렇게 되는 거죠. 0.25 이렇게 나옵니다. 10번. 후대 검정은 어떤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자, 후대 검정 그러면 뭘 떠오셔야 돼요? 소. 이렇게 떠올립니다. 소. 후대 검정 소. 삼품종 교배 돼지. 사품종 교배 닭. 그거를 이제 기본 개념을 정리해 놓고 이걸 풀어 보십니다. 후대 검정 어떤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가번. 유전력이 높은 형질. 나번. 개체 간의 변이 중 거의 유전적 변이에 의한 형질. 변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은데 거의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형질이 변할 때. 다번. 유전력이 낮고 한쪽 성에만 발현되는 형질. 라번. 개체 선발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체 선발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질. 이거는 뭐냐면요. 개체 선발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개체 선발이에요. 라번은 이제 개체 선발을 얘기한 것이고, 후대 검정은 유전력이 낮고, 그 다음에 한쪽 성에만 발현되는 형질. 이것을 이용할 때 후대 검정을 이용합니다. 후대 검정을 어느 때 이용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후대 검정은. 그래서 주로 종모를 선발할 때 이용합니다. 종모면 수컷모죠. 그러니까 수컷의 정액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때 이용하는 것이 후대 검정입니다. 11번. 가축에서 치사 유전자 작용에 의하여 발현된 형질이 아닌 것입니다. 자, 치사 유전자 사산되거나, 그죠? 유산되거나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닭에서의 포복성, 나번, 돼지에서의 헤르니아, 잠복고환 얘기하는 겁니다. 탈장, 이건 탈장이죠. 다번, 카라콜 면역에서의 회색 피모, 라번, 소에서의 선천성 우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그러면 돼지의 헤르니아 이렇게 봅니다.
헤르니아는 치사 유전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보시면 회색 모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선천성 모, 우모 이렇게 나왔죠. 치사 유전자는 가축의 털 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닭 이외에 이래서 집토끼의 색깔, 털색, 모색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다. 그래서 닭 이외의 모색 그러면 치사 유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주의하십니다. 우선 돼지의 치사 유전자를 정리해 보면 후지마비 됐죠? 여기는 전지입니다. 전지마비입니다. 뒷다리 마비가 오는 것이 전지는 앞다리에 마비가 오는 것. 그다음에 항문 폐색, 항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 그죠? 뇌수종증 이런 것들이 이제 돼지에서의 치사 유전자예요. 돼지에서의. 그러니까 전지, 후지 네 다리가 앞쪽이든 뒤쪽이든 마비가 오는 것은 이제 치사 유전자로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십니다. 돼지에 있어서 앞다리든 뒷다리든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 때 전지마비, 후지마비 예를 들어서 항문 폐쇄 그 이외에 하나를 주면 전지와 후지 둘 중에 하나 고를 확률이 커요. 이거 잘 모르시면 둘 다 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 용어는요, 이렇게 주어지면 혼동되고 사지마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편할 거예요. 뭐 뒷다리든 앞다리든 다리 사지가 마비가 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닭, 이게 치사 유전자가 있어요. 포복성 있습니다. 무익, 날개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날개 입자예요. 날개 입자. 무두증, 머리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치사 유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의 치사 유전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하나는 완전 치사와 하나는 반치사예요. 소의 완전 치사는 하악부전. 이거 턱이죠, 턱. 네, 턱이 발달이 잘 안 되는 것. 상피부전. 피부의 발달이 잘 안 되는 것. 연골 발육이 부진한 것. 그래서 완전 치사 조건이 되고요. 반치사는 반무모. 털이 완전히 안 난 게 아니고 반 정도 이제 안 나는 경우예요. 야맹증, 다제, 발굽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소의 발가락이 몇 개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소의 발가락? 소는 우제르죠. 짜구자입니다. 그죠? 짜구자예요. 우제르여서 이렇게 되죠. 짜구자.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구분되죠. 나뉘었죠. 이렇게. 그럼 발가락이 두 개일까요? 아니에요. 뒤에 보면 여기 퇴화된 발가락이 이렇게 하나 내지 두 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건 퇴화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두 개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퇴화된 발가락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젖소의 경우는 주로 이제 두 개가 붙는데 그랬을 때 발굽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굽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굽은 여러분들 기제인지 우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중 기제류는 이렇게 물어보면 소, 돼지, 닭, 말 이렇게 가면 말이죠. 통구입니다. 다음 중 구제역과 관계가 없는 동물 그러면 소, 말, 그죠? 그 다음에 뭐 개나 고양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오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벗어났으니까요. 열두 번째, 환경 변이가 없는 조건에서 사육한 돼지의
165일령 체중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이형 접합체 유전자 평가는 자, 전제 조건을 주어졌어요. 환경 변이가 없는 조건. 환경은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평가한다. 조건은 주어졌고 이형 접합체라고 하면 여기서 이형은 여기죠. AA. 여기가 이형이죠. 이쪽과 이쪽은 동형이죠. 단지 우선과 열성의 차이인데. 그래서 우선 동형 유전자 형가를 먼저 구하면 120과 120kg과 90kg이죠. 네. 이거 평균치를 나누면 되겠죠. 그럼 210 대 2 된 거죠. 그러면 이거 105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동형 접합체의 유전자 형가를 구하고, 그죠? 거기서 이형 접합체 값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형 접합체는 110이었죠. 110에서 동형을 빼줍니다. 그러면 그래서 5kg, 110에서 5를 뺐으니까요. 5kg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은 먼저 동형을 먼저 구한 다음에 빼라 하는 얘기입니다.